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해서 미쳐있는 천혜장인데 여러분들께 또 오늘도 삼성 이야기도 하고 아주 특이한 이슈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뭐 돈 버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투자를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연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잠시 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려고 하니 그렇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렇고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 참 힘듭니다. 요즘 뭐 일 안 하면은 국가에서도 뭐 돈 주나요? 뭐 실업수당 같은 거. 큰일입니다. 할 만한 일은 없고 경기는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본업에는 충실하셔야 돼. 본업을 뭐 엉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업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여유로 하시죠. 여유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지. 뭐 투자가 본업이 되면 또 골 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재 개미들이 점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 뭐가 과감해지냐? 현재 보니까 뭐 특히 웃긴 게 뭐냐, 이 2배짜리, 뭐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도 이제 작다고 느끼는가 봐요. 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4배 이상짜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또 성행을 합니다. 투자법. 이게 또 기초지수를 또 한 배 추정을 해요. 한 배 추정을 하는 그런 ETF를 이제 그죠? ETF를 신용융자를 이용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수하는 방식이다.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매수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또 호기심은 가긴 가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참고로 저도 2배짜리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번 그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해야 그 차원에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좀 말 그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수익권인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뭐 레버리지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지면은 미친 듯이 또 떨어지고 이게 횡보하면은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3배짜리. 요즘 보면 유튜브 채널에 막 QQQ 같은 것들, 뭐 TQQ인가? 이런 방송이 많아요. 3배짜리 막 해가지고 해야 한다. 돈 벌 수 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초창기 때 많이 몰렸어. 막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거기 다 물려가지고 지금 막 50%, 60%, 70%까지 손실이던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셔야 되는 거 신중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거 좀 신중히 하자. 일단 그래요.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금토업계 보니까 코덱스 인버스죠. 인버스가 이거 신용융자 잔고가 6월 27일 날 보니까 292만 주에서 지난 2일 667만 주로 한 달 사이에 벌써 2배 이상이나 폭발한 거야. 인버스가. 이 인버스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신용중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야. 돈을 빌리는 거야 결국은. B2G 결국에 또 주식을 사는데 자기 자본만으로는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서 강한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보통 신용융자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수익률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쫙 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이빠이 막 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코스피 200 지수를 역으로 1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뭐 대출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그 지수의 반대로 그 1배만큼 움직이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ETF의 신용융자 잔고는 같은 기간에 442만 주에서 보니까 1015만 주까지 이제 2배 이상 또 올라갔어. 이쪽도 많이 몰리더라. 신용을 많이 쓰더라. 신용을 쓰지 않아도 그 레버리지나 일명 곧버스 ETF를 이용하면은 기초지수의 2배만큼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곧버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신용을 쓰면서 1배짜리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2배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법은 뭐냐? 비법이 뭐냐? 그 주식 대용이다. 이 주식 대용이라는 게 있어, 대용. 이 대용이 뭡니까? 그 대용이라는 것은 고객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현금 대신 그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거야.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건데, 신용융자를 사용하려면 총 신용금액의 그 일정 부분은 그 보증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보통 그 보증금률이 한 45%로 합니다. 45%. 근데 신용으로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할 때 보증금으로 한 45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있어야 한다. 근데 일부 증권사는 이 보증금의 일부를 주식 대용으로 받기도 해요. 주식 대용으로. 그 NH투자증권 보니까 현금 22.5%, 뭐 주식 대용 22.5%를 이 주식 대용 22.5%로 해서 신용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유 주식이 충분히 있다고 갖고 있다면은, 주식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는 현금의 4.44배에 달하는 그런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다. 그런 논리죠, 결국은. 예를 들어 보자. 그럼 주식 대용을 이용해 가지고 신용중재 ETF를 투자할 경우에 현금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현금 100만 원으로 440만 원어치의 ETF를 주문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주가가 10%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세 차익은 44만 원이겠죠. 44만 원이다. 그래서 투자 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결국은 뭐야? 44%가 이제 되겠다는 거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6월에 그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1배만큼 움직이는 ETF에 신용이 몰린 거였어요. 엄청 몰렸어. 코덱스 200의 그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6월 1일 47만 9천 주에서 같은 달 24일에는 96만 5천 주까지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 주가 반등을 예상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그 4배 레버리지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레버리지 ETF도 신용으로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초지수의 그 2배만큼 움직이는 ETF인데 여기에 또 신용까지 이용하면 수익률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률 45%를 가정할 경우에 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면은 4.44배, 그중 절반을 주식 대용으로 또 이용하면은 8.9배가 되는 거야. 8.9배. 기초지수가 단 1%만 올리면은 막 9%의 수익을 내는 거야. 팍팍 올라가는 거지, 그냥. 하지만 이 방식은 손실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2011년 8월부터는 레버리지 ETF를 신용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거래소 규정이 바뀌는 겁니다. 미쳤죠? 뭐 1%, 1% 올라가면 9% 올라가니까.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는 것보다 그 한 배짜리 ETF를 신용으로 매매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그 변동성의 끌림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의 끌림 현상. 그 레버리지 ETF는 그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의 2배만큼 움직이잖아요. 그 기간 수익률에 따라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 기초지수가 10% 올랐다고 10%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그 1%가 되는 거야. 1%. 100에서 결국은 그 100에서 110으로 갔다가 다시 99로 가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인데, 하지만 그 레버리지 ETF는 20% 상승 후 20%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겁니다. 그 지수가 횡보하면은 막 말 그대로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계속 녹아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횡보하면 미치는 겁니다. 신용으로 ETF를 매수하면은 일일 수익률의 몇 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굳이 그 매일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진 만큼 그 배수로 수익률이 결정되겠죠. 하여튼 신용을 이용한 방법은 손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그래요. 간혹 뭐 지점 창구에서 신용으로 ETF를 매수해달라는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 방향이 맞을 때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반대로 손실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허벌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권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ETF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될 수 있어요. 신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할 때는 좋은데 하락할 때 맞으면은 그냥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지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뭐 2배도 CC에도 뭐 4배까지 한다는 그런 배팅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뭐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은 뭐 레버리지로 해서 큰 돈을 벌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고치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투자 잘 하셔가지고 모두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